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희망퇴직과 비용 절감 등 긴축 경영 기조에 들어갔습니다. 올 연말 인사에서도 임원 승진자를 대폭 줄이더니 내년 사업계획에선 중복 투자 배제 등 비용 절감 방안까지 대거 내놨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신년을 앞두고 희망퇴직이라는 이 칼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한 겁니까? 네, LG 디스플레이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파주와 구미 공장에 만 40세 이상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에는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휴직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적자에 인력 운영 효율화에 나선 겁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이 정도면 다른 곳들도 만만치가 않겠는데요? 네, 한화큐셀도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국내 사업장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했었는데요. 국내 태양광 시장의 모듈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고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자 인력을 감축해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금호 석유화학도 현재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요. 석유화학업 전반에 걸친 불황의 여파로 실적이 줄어든 데다 기존 수출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경기 회복이 더딘 탓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황일 땐 이것부터 줄이죠. 뭘까요? 아무래도 먹는 것, 사는 것부터 당장 줄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길어진 고물가의 고금리, 소비자가 주머니를 닫자 식품업계와 유통업계에서도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구조 조정이 한창입니다. 유통업계에선 롯데마트가 지난달 직급별 10년차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했고요. 11번가도 만 35세 이상이면서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직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실적 부진에 직면한 롯데 면세점과 GS 리테일 역시 올해 하반기 희망퇴직을 진행했고요. 식품업계에선 지난 8월 메일 유업에 이어서 지난달 SPC 파리크라상이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네, 희망퇴직을 받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 구조 조정이 단기간에 효율화는 안겨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네, 그래서 인력 구조 조정 외에도 다양한 비용 절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전사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삼성전자의 경우는요.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 2024와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출장자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나왔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 임원과 팀장의 복리 후생비와 활동비 등 예산을 각각 50%, 30% 줄였습니다. 실적 부진을 겪는 또 다른 기업에선 비용 절감을 위해 통상 해외 출장 시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임원들에게 앞으로는 이코노미석을 타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복리후생비와 활동비는 물론 출장비까지 부담 줄이기에 나선 상황인데 기업으로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아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아끼고자 총력전을 펼치면서도 어떤 방법이 더 없을지 하나원선의 경우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걸고 원가 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효성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접대성 경비 등 제조나 생산 부문과 거리가 좀 있는 예산 지출을 줄이라는 지침을 계열사에 전달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보통 국내 대기업은 연말 인사를 하죠. 네, 얼마 전에 인사가 났습니다. 임원 승진 규모가 대부분 줄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년 임원 승진자는 총 143명으로 소폭 임원 인사를 단행한 2017년 이후 가장 적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23%나 줄어든 겁니다. 신규 승진자들에게 제공되는 승용차도 하향 조정됐고요. SK그룹의 경우 전체 신규 임직원 숫자가 무려 43.4% 감소했습니다. LG그룹의 전체 승진 규모 역시 지난해보다 13% 줄었고요. 네, 전자산업은 물론이고 식품, 유통 등 대부분 사업의 거의 전 분야에서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건데요. 자, 코로나19 이후 계속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더욱더 이번 겨울이 춥겠는데요. 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미분양 증대 등 계속해서 악재만 쌓이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도 긴축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들은 최근 인사에서 본사 조직을 축소하고 현장 인원을 늘리는 한편 수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고요. 규모가 작은 지방 중소업체들의 경우에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어느 한 분야도 숨 쉴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당장 근로자들 역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희망퇴직뿐 아니라 일부 기업에선 월급이 밀리는 곳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한 교육기업은 이달 초 월급 일부 지급이 미뤄질 거라고 직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해당 교육기업이 월급 지급을 미룬 건 1992년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달 내로 월급이 지급된다고 회사가 밝혔지만 직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편 실적 부진이 좀 길어진 대규위니아의 가전 3사 역시 지난해 5월부터 임금 체불이 시작돼서 현재 3사의 체불 임금은 지난달 기준 708억 3,60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큰 기업들도 줄이면서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더 버티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중소기업 전반이 올해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근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좀 보면요. 응답기업의 절반가량은 2023년 경영 환경이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경영난의 주요 요인으로는 수요 위축이 가장 많았고요. 인건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하는 중소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긴축 재정을 펼치면 내년에는 그래도 좀 숨을 돌릴 여유가 좀 생길까요? 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임원 승진자를 줄이고 필수 경상 투자 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긴 하지만 내년 경영 환경도 불확실한 만큼 당분간 이런 긴축 경영 기조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게다가 국내 경제 전문가 대다수가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우려했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73.2%는 장기간 1에서 2%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월세 거래의 3분의 1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월세인데요. 게다가 최근 3년 동안 이런 거액 월세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33%까지 올랐는데요. 고금리 장기화 속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월세 비중이 이렇게 늘고 또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는 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올해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전세 수요가 커지고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월세를 택하는 이들이 생겨난 거고요. 또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동반 상승한 영향도 크다고 분석됩니다. 네. 자,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가릴 것 없이 희망퇴직도 받고 또 출장비도 줄이고 이 마른 수건 짜듯 고정비 절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의 끝은 언제일까요?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